그래서 드론 하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처음에는 고종익부터 시작해서 농업용으로 헬리콥터형도 있고 또 틸트로타, 우리나라에서 틸트로타 이 테크놀로지는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쿼드콥터, 멀티콥터 이렇게 있는데 각각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서 오늘은 주로 이게 멀티콥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드론 하면은 멀티콥터, 쿼드콥터, DJI라고 합니다. 왜 이게 DJI가 됐느냐? 드론은 있었는데 여기다 카메라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융합 기술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 카메라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날아가는 카메라다. 그게 드론이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척해서 패스트 컴퍼니 여기 매거진에 보면은 삼성보다도 더 위가 이렇게 가장 빠르게 혁신적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DJI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분야가 새로운 활용도가 있는지 그건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드론이 있습니다. 뭐 무거워봤자 1kg도 안 됩니다. 여기 뭐 조그만 것도 있지만은 뭐 1kg도 안 되면서 이 시장이 되면서 좀 큰 것도 해보자, 큰 것도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조그만 거는 이제 DJI니까 좀 급을 높여갖고 뭐 라이트급이 아니라 미들급에서 놀자 이렇게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게 헬리콥터 비행의 원리 도전과 한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성능뿐만 아니라 여기 소음도 있고 안전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렇게 파이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 요 계기가 우리나라가 좀 석권을 하자. 드론, 헬리콥터서부터 그렇게 이걸 마련했고요. 한국의 무인기는 여기에 보면은 뭐 바다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국토해양부 2012년도에 상업용으로 어떻게 보급을 할까? 이게 제가 최초로 그 기획 책임자를 해서 했고 또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 심현철 교수님께서 또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지금 뭐 드론하면 상당히 많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2013년, 뭐 2015년, 2009년도에 보면은 무인기의 그 국가별로 그 기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류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는 탑티어라고 그럽니다. 넘버 원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 격차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탑티어 2에서 또 비슷비슷해졌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업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활용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국토교통부서부터 뭐 산업자원통상부서부터 과학기술 정통부 뭐 이름도 많이 바뀌지만 상당히 다양하게 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돈이 보면은 투자를 뭐 몇천억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하다. 전 세계 시장을 보면은 뭐 미미합니다. 뭐 군사용으로 10조 지금 3조 하는데 왜 드론 하냐면 DJI가 속권을 60% 이상을 속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나면 뭐 14조, 15조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문화 혁신이 되는 그런 걸로 돼서 최소한도 핸드폰 시장보다는 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 시장이 200조입니다. 200조. 그래서 200조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선점을 하자 이런 겁니다. 아직 미미합니다. 여러분한테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드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배터리에 요새 많이 합니다. 배터리 기술 이게 잘해봤자 30분뿐이 안 되니까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고 정밀 제어 원격도 필요하고 또 군집 비행이라고 합니다. 새들은 그냥 잘 날아가는데 왜 군집 비행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군집 비행뿐만 아니라 무인기하고 유인기 복합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하지만 또 하나 무시 못한 거는 강한 바람에 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또 이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의 그 파워를 극복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또 우리나라에서 수소로 좀 할 생각을 해서 모 기업에서 아주 상당히 야심차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요 유선으로 하자 그래서 저도 과학영재 학생하고 뭐 1년 동안 하니까 이것도 뭐 몇 시간 동안 하면서 기상 관측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31분이다, 뭐 32분이다. 그래서 세계 레코드가 뭐 1분 차이로 탁탁탁탁 올라가는 겁니다. 또 자율 비행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원격 비행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자율 비행이 필요한데 자율 비행에는 뭐냐면은 AI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우리 카이스트 또 박영춘 교수님도 이걸로 해서 잘 착륙도 이렇게 하는데 이때 AI는 여러분 그 알파고 보신 것처럼 잘하다가 딱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한 번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또 패닉이 됩니다. 그때는 실수해서 인간이 환호성을 했지만 이게 날아다니다가 뭐 한 번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 날아가는 드론이 아니라 날아가는 웨폰이 되겠습니다.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는 하다가 뭐 잘 망가지면 다시 키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AI지만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AI가 돼야지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한번 우리가 드러나면 이것만 보이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바람 이 효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한 30년 동안 한 게 이겁니다. 근데 바람 효과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드론이 하면서 이게 바람인데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건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저께 박사과정 디펜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75회 그 버티컬 플라이트 소사이어티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또 소음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간격에 따라서 성능이 15%도 저하가 됩니다. 자, 지금 뭐가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멋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또 이거 뭐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잘 날아가는데 이렇게 훅 폭풍이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이런 훅 폭풍이 없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조금 더 올려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소리가 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시끄럽다. 뭐 저희 실험실이 뭐 에어어쿠스틱이 저희 전공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시끄러우면 제 책임 같기도 하고 제가 30년 동안 뭘 했나 이렇게 생각도 책임감을 뭐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안 보이는 걸 보이자. 옛날에 영어로 finders keepers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거기에 금강을 보면은 금을 보면 그게 제게 되는 겁니다. 또 오이를 보면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다 임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찾아야 되겠? 안 보이는 걸 보이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보이면서 또 들리는 것도 또 안 들리게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런 테크놀로지는 비행기, 헬리콥터 여기에서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거 UHF-0인데 쭉 하다 보면 이 드론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꼬리 날개도 치고 동체도 치고 그러면 저게 잘 날아가는 게 참 이상한데 앞으로 잘 날아가다가 이상한 거 이제는 이렇게 미리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또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게 또 위로 기동도 합니다. 풀업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우리 그 조종사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는지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조종사가 하도 잘해갖고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미리 알 때 소리도 적게 하고 안전도
보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여기 창업하신 분도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창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무동력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점점 잘 나가다가 공무동력기인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뭐 잘 날아갑니다. 이거 창업한 겁니다. 예. 자, 너무 잘 날아갑니다. 뭐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창업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다빈치웍이라고 이렇게 창업도 했습니다. 여기 창업원입니다. 여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씩 돌려주시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한번 돌려보고 또 이것도 돌려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와,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K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업할 때 이런 것도 합니다. 온라인 할 때는 못 합니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날아갈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프로펠러가 위로 뜨는 것도 하고 앞으로 날아가는 것도 해서 좀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울어져야 되는데 헬리콥터는 몸체는 안 기울어지고 이것만 기울어지는데 모든 드론은 몸체까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쿼드콥터는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게 불러갖고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데 뭐 앞으로 가겠다 피치 또 뒤로 가겠다 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회전이 빨라지면은 추력이 늘어나서 뒤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또 롤링을 하겠다 그러면 또 옆에 게 있는 거고 또 요잉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연할 때 보면 이게 빙빙빙빙 돕니다. 이 원리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닌데 아주 컨트롤을 잘해갖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창업하신 우리 이 석사 우리 과목을 들으면서 하는데 여기 보시겠지만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다 있지만 이걸 뭐 회로를 하면서 하는데 이거 혼자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융합해서 전자도 알고 그다음에 또 로터도 알고 또 소음도 알고 이렇게 해갖고 융합을 해야지 혼자 하다 보면 머리가 터집니다. 네?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틸트 로터가 우리나라 아주 강점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뜰 때는 헬리콥터처럼 떴다가 갈 때는 또 이렇게 프로펠러로 가는 기술이 무인기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근데 유인기는 뭐 벨도 있고 보잉도 있는데 무인기는 우리나라가 최고고 여기 나르마라고 계신 분들은 항우연에서 이걸 또 창업하신 분이 또 여기 오셨습니다. 이렇게 랜딩기아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고흥 가다 보면 쿼드콥터 대 틸트입니다. 틸트 쿼드콥터 이건 전 세계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찍고 저작권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항우연에서 이렇게 해갖고 처음부터 뜨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쭉 하다가 쭉 뜨면서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가는 이런 기술인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항우연 계신 분도 많이 오고 항우연에 무인기 뭐 단도 있고 있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고흥에 가시다가 보면 나로 가면 발사체도 있고 또 고흥에 있으면 이것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UCCR이라고 있습니다. UCCR. 이거는 뭐냐면 무인기인데 복합형입니다. 빨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새로운 걸로 만들었습니다. 각각 구조용에 다 대학에 있는 분들하고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해서 이것도 최초로 하는데 UCCR 이번에 미국에서 UCCR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좀 이상한 것처럼 해서 이 무인기는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근데 무인기에 바람이 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이 방패연은 대단한 발명품 같습니다. 모든 연은 뭐 바람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개를 한다던가 뭐 크게 만드는데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야, 이건 뭐 기가 막힌 겁니다. 발상의 전환.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중국에서 벌써 하나 뚫린 게 생겼습니다. 또 4개짜리도 있는데 3개짜리는
마이콥터라고 유럽에서 이 프로젝트가 5년 동안 됐습니다. 뭐 날아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왜 없나 보니까 우리나라 요 밑에 있는 거 잠깐만 해줘요. 대전에 있는 분이신데 요거를 이렇게 해갖고 4개로 구멍을 뚫어갖고 날아가는데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저게 이제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원으로 돼갖고 뭐 추락을 안 합니다. 추락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만 해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 에어카로 이분이 이제 만들어서 이런 무인기는 우리나라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기로 가면 PAV, 에어택시가 있는데 보면은 이게 사람하고 관련돼서 아까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뇌파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작년에 갔던 막스 플랑크 투빙겐에 이 디렉터를 초청해 갖고 한번 했고 저도 뭐 여기 2달 동안 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옵셔널 파일로트 PAV가 카리에서 하는데 형상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다는 거 다음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eVTOL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리컬 VTOL 해갖고 실제로 다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UAE에서 최초로 에어택시로 뭐 등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납니다. 또 이런 것도 우버도 그 드리븐 해갖고 이런 것들이 베일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뭐 앞으로는 갈 길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앞서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창의와 융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